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네,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라이브 비대위. 저는 오늘의 비대위원장을 맡은 시사평론가 정영진입니다. 자, 정부가 어제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죠. 전국 초중고 학교와 유치원 개학은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가 고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응 체제도 대폭 강화했는데요. 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심각 단계로의 전환에 따라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해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 관련한 내용 뉴스 오영호 그리고 2부의 새 코너 코로나19 상황실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 가능한 많은 마스크를 확보하려고 가족을 모두 데리고 나왔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의 마트에는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시민 행렬이 줄을 이었다고 하죠. 이 며칠 사이에 확진자가 대거 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는데 이 대구 경북 지역 의료기관도 역시 비상입니다. 현재 대구 상황 어떤지 2부 속 인터뷰에서 대구 지역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 국회까지 불어닥쳤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도 긴급 취소가 됐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4.15 총선 이제 50일 남았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오늘부터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일정을 취소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다는데, 자, 코로나 여파가 불어닥친 정치권 이야기 여론의 눈동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분의 지역 소식 받고 있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죠. 우리 동네 상황은 어떤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코로나 특파원이 돼서 소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은요 2부 코로나19 상황실에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라이브 비대위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영상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오. 네, 라이브 비대위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신 우리 정상근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혹시 오늘 뭐 어디 다녀오셨죠? 예를 들면 뭐 국회라든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도 혹시 기자님 좀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오늘 국회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다녀오지 않으셨고. 네, 예. 국회는 다녀오지 않았고 네. 여러 방송국에 갔다가 네. 지금 여기 왔습니다. 방송국들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최근 들어서 네. 이 검역이 부쩍 강화된 느낌을 많이 받는데 네. 오늘도 KBS 앞을 통과할 때 열 체크도 하시고 네. 손 소독제도
네, 구비해놓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들 많이 모이시는 특히 이제 이런 기관이라든지 뭐 회사 같은 데도 그 열 감지 카메라 같은 게 꼭 네네.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확진자 수 조금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크게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확진자를 발표를 했는데 763명입니다. 네. 어제 오전 9시에 대비해서 207명이나 늘었고요. 이 중에 738명이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9,127명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8,725명은 현재 네.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금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70명, 70명이 추가가 돼서 국내 네네. 확진자가 총 833명까지 늘어난 걸로 네네. 최근 지금 업데이트된 걸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4시 통계가 나온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사망자도 전날에 비해서 3명이 늘었는데요. 모두 경남 청도의 대남병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54번 환자, 55번 환자, 그리고 286번 환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4명이 격리 해제될 예정인데요. 네. 9번 환자, 13번 환자, 15번 환자, 그리고 20번 환자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대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 대구가 한 4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네. 이 중에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북에 180명이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이들 중 대부분은 이 대남병원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35명, 서울이 30명, 경남 20명, 부산 17명, 광주 9명, 강원도 7명 순입니다. 네. 지금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또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KBS 1TV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뉴스 특보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추가 브리핑이 있으면요. 저희도 동시에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린 정부가 새로운 대국민 수칙도 내놨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뀐 대국민 수칙의 핵심은 이 코로나19 유증상자들의 등교와 출근 자제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심각 단계 전환에 따라 이 대국민 예방 수칙을 개정해서 배포할 예정이다라면서 이런 지침을 내놨는데요. 네. 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삼가고 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임신부, 65세 이상 고령자, 이 만성 질환자 등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찾지 않는 편이 좋고 또 의료기관을 찾거나 외출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의 개인 예방 수칙을 지키고 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개정 수칙에 포함이 됐습니다. 정은경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 있는 사람은 외출하거나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또 격리 조치 중인 사람은 의료인 이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자가격리 수칙을 이행해달라라고 당부를 했고요. 네.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 등에 참석했던 신도와 방문자들도 자가격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이 관할보건소 혹은 1339 콜센터 등에 문의한 후에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경남 청도라고 해주셨는데 경상북도 경북 청도로 경북 정정을 청도입니다.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문자로도 받고 있고요. 또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실시간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요. 심플라이프노님께서 그러니까 심플라이프가 싫다는 분인 거죠. 정용진님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신세계. 예, 제가 정용진이 아니라 네. 정영진이거든요. 정용진으로 한 40년 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정영진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여파가 제가 처음에도 잠깐 여쭤보긴 했습니다만 국회에까지 영향이 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확진자가 국회에서 열린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되면서 본회의까지 취소가 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이날 본회의 수년에 합의를 하고 25일 이후 일정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네. 앞서 오늘 오전에 이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네,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본회의 수년을 제안을 했고 또 심재철 의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원내대표가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뿐만 아니고요. 이 곽상도 의원, 이 전희경 의원 등이 지난 19일 이 곽상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동석을 했는데 네. 이 하윤수 회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 세 사람은 물론 이 심재철 원내대표와 접촉한 황교안 당대표 역시 유세 일정을 취소를 했는데요. 민주당 윤우덕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 심재철 원내대표의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국회 일정을 협의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보통 검사가 한 6시간 정도 걸리니까 이제 곧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한편 오늘 국회는 원래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이 국회 상임위원장 일부를 선출하고 이 노태학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고 또 국민권익위원 선출, 국회 코로나19 대책, 국회 이 코로나19 대책특위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치외교 분야 대정부 질문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직접 만나서 선거운동하는 방식을 중단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발표를 했는데 이해찬 대표는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이해찬 대표는 당정은 이번 주에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 코로나 확산의 고삐를 잡겠다라면서 최대한 빠른 추경 편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신천지 교인들 가운데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이 연락 두절된 교인을 비롯해 모든 교인이 방역 당국에 협조해 줄 것을 교단에 요청한다라면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일부 정치인들이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이 다가오기에 정치 공세가 심해질 때긴 하지만 이 코로나 극복이라는 당면 과제를 저해하고 또 국민 단합을 해치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제 문자 소개를 좀 해드리는데 네. 이분까지만 이름 관련된 문자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47번님이 이름도 정확히 모르면서 정영진 씨 팬이라고 하지 맙시다. 항상 응원하는 전영진 씨 팬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오신 걸 진심 축하드립니다. 이러셨는데 네. 정영진입니다. 예. 확실히 이분은 이름을 틀리진 않았네요. 성만 틀렸군요. 네. 이거 말고도 전형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런데 네. 이름 관련해서 이제 더 이상 소개해드리지 않고요. 정확하게 제 이름 쓰신 분 문자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권 소식 계속해서 좀 전해주시죠. 이 호남 기반으로 하는 정당들이 또 합당 선언하고 지도부 구성까지 마무리했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네, 된다 안 된다 이 소식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전달드렸던 것 같은데. 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등 이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3당이 합당을 완전히 선언했습니다. 네. 이름은 민생당으로 정했다고 하고요. 민생당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풀네임입니까? 네, 민생당. 그냥 민생당이군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 지도부는 이 바른미래당의 김정아 대변인 그리고 대한신당의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 그리고 평화당 박주현 통합추진특별위원장의 공동대표 체제로 꾸려집니다. 네. 이들은 합당 선언문을 통해서 이 중도 통합 정당이 국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첫걸음을 내딛는다라면서 이 구태 이념 정지와 지역주의의 사슬을 끌어내고 실용주의 중도개혁 정치의 한길을 손잡고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서는 이 독선과 오만이 극에 달해 있다라고 비판했고 또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이 도로 탄핵 정당으로 재집결했다라면서 이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한 투쟁의 거대 양당제를 타파하고 이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미래한국당 네. 여기에 헌법 소원을 낸 일이 있죠. 네, 정의당에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정의당은 이 미래통합당의 비례전략용 정당인 네.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라면서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정의당은 이 오로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잠탈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상 유례 없는 불법적인 위성 조직의 등록을 수리한 행위는 선관위가 수리한 행위는요. 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에 대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행위는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해달라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정당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조직에 이 정당법의 보호를 해주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심상정 대표도 오늘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 미래한국당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짜 위성정당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히면서 미래한국당의 목적은 오로지 불공정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당리당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 일부 민주당원들이 맞대응으로 이 비례민주당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면서 우려는 이해하지만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해서는 이 수구 세력의 꼼수 정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만약에 헌법소원을 내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선거 전까지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쉽지 않죠. 네, 이게 빨라도. 네, 정당 예산까지 가더라도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살펴보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요구했습니까?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면서 오늘이라도 대국민담회를 발표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일주일간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1차 방어선이 무너진 상황이라 봉쇄 전략에서 피해 최소화로 전략을 선회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한 달 전부터 주장한 것처럼 이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만시지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담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편 안철수 대표는 이 최고위에 앞서서 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를 했는데요.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이 코로나19를 코로나20으로 잘못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좀 나오던데 네네. 결국 국민 담화를 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해라 이런 게 요지인 모양이군요. 네, 사과를 하고 안심시켜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또 안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네. 요거 하나 좀 더 볼까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까? 네,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 불안함 속에서 지사직을 연명하기 싫고 시간을 끌고 싶지 않다라면서 이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를 빨리 내려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 한 12월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이 대법원 선고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재판을 두고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했다거나 이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이런 비판이 있었죠.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신청을 해서 시간 끌어갖고 지사직 유지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군요. 빨리 선고를 내달라라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에 그 지사직 박탈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유죄가 확정돼서 이 지사직을 상실하면 한 생 더 벌며 벌어도 다 못 갚을 선거자금 반환 채무 등등 얘기를 하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보다 이 경제적 사형이 더 두렵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면 정치적인 문제보다 오히려 경제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네, 선거 관련해서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된다. 이걸 또 나중에 또 갚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필 규정과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는 말까지 했던 걸로 저희가 좀 뉴스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요거 끝으로 하나만 진짜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전광훈 목사에 대한. 네. 네.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서울시가 이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 전광훈 목사가 토요일, 일요일 잇따라 집회를 강행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 문제 때문은 아니고요. 네. 이 선거법 위반 발언이 있었다라는 그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이 사단법인 평화나무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가 이 전광훈 목사를 고발을 했는데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이제 실질심사가 열리니까 이 전광훈 목사가 오늘 출석을 했는데 여기서 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이것은 언론에서 다 하는 이 평론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돼서 결과는 밤늦게 나올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오영호 처음 저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정상근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시각 그 실시간 교통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교통정보센터의 윤여은 씨 나와 계시죠? 네, 고속도로 교통량은 적은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기흥에서 수원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시흥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은 전 시간에 있던 사고 여파로 김포 나들목에서 김포요금소까지 밀리고요. 이후로는 서운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에는 돌발 상황이 생겼는데요. 인제 양양터널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은 창원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7원 분기점부터 4km 구간에서 여파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교통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성수에서 한강대교와 성산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잠실 쪽은 동작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난지나들목에서 양화대교와 원효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반대 일산 쪽은 원효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에 쏙, 마음에 쏙, 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죠. 현 상황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했습니다. 이재갑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지금 굉장히 바쁘시죠? 아, 예, 바쁘죠. 예. 네, 이 바쁘신 와중에 또 저희랑 전화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일단 뭐 대구에도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대구라든지 뭐 경북 지역 현지 분위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은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긴장해 계신 상황이고요. 네. 뭐 질병관리본부나 복지부 분들도 많이 내려가 계시고 대구시청도 상당히 분주한 상황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환자가 발생했던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들 안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지금 뭐 자원봉사로 나오신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간호사분들도 와 있어서 일단은 최대한 좀 환자분들이 피해가 덜 가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료 쪽은 그럴 테고 아마 가게라든지 뭐 점포 이런 데들은 문 닫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좀 봤습니다. 네, 뭐 길거리가 되게 한산하더라고요. 네. 차들도 별로 많이 안 다니고 사람 많은 분들이 그냥 집에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지금 국가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 심각 단계로 격상을 시켰거든요. 네. 이 심각 단계로 격상을 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심각 단계 정의는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만연해지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일 때 이제 보통 심각 단계를 선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전상의 정의라면 전국이 이제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로 얘기하긴 하지만, 네. 지금 대구에서의 상황들이 타 지역에서의 그런 유행을 촉발하기도 하고 타 지역에서도 계속 그 유행의 초기 양상들이 보이다 보니까 일단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발령을 내려서 격상을 시켜서 이제 그 총체적인, 그러니까 그 정부의 온 정부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일각에서는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부가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 논평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시점상으로는 늦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더 늦어졌으면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미 이제 심각 단계에 준해서 국무총리가 이제 중앙수사고수본부 회의에 계속 참석을 일주일에 2번씩 하셨었던 건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총리로 격상되니까 총리가 이제 중앙재난본부 이제 대책본부장을 맡게 되잖아요. 네. 그런 단계에서 이미 심각 단계에 어느 정도의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정도면 적절하다고 보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의 심각 단계의 가장 큰 의미는 일단 정부의 모든 부서가 이제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일단은 이제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선언도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미 심각 단계로의 내용 면에서는 대응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하게 이제
심각 단계로 선언을 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군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대구는 중국 우한 촉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 총력을 기울여서 대구 지역 상황을 막는 게 현재로선 우리나라 전체도 살릴 수 있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우한에서 처음에 이제 유행을 할 때 여러 가지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투입을 안 하면서 상당히 악화일로를 겪게 되는 상황들이 보였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보통 1월 중순, 1월 초에 유행 상황 확인되고 1월 중순쯤에 이미 후베이로 넘어가서 대량 환자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근데 인구가 후베이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랑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구에서의 상황들이 초기에 잘 통제돼서 네. 집단 발병이 지금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든 1, 2주 내에 환자 발생 숫자를 이제 줄여서 이제 잡기 시작하고 또한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역사회 내에 의심되거나 확진되는 환자들이 다 격리 상황들이 돼버려서 사람 간 전파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면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혹시라도 어쨌든 대구에서 이런 거를 잘 막은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된다면 네. 혹시 다른 지역에서 시작되더라도 다른 지역의 대구 모델을 통해서 다른 지역을 또 이제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서의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현재로서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추후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도 어떤 모델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령 대구에서 완벽하게 막지 못하더라도 다른 지역이 발생하더라도 대구 지역에서 잘 막았던 모습을 좀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모델링을 통해서 이걸 본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혹시 그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말씀에 이거 놓치면 정말 아주 절망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막 5만 명, 6만 명 이렇게만 발생했었던 시점들이 이제 우한뿐만 아니라 후베이에서도 환자가 많이 발생해서 전국적 그 후베이 전체에서의 확산들이 되면서 그랬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의료 체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뒷받침이 안 되면서 사망자가 확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일단은 이제 중증 환자들에 대한 처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구축을 해서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어떤 확진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든 지역사회 내에 아직 진단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는 분들이 빨리 진단이 돼서 격리 상태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양쪽 전략을 다 이제 잘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대구 상황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우리 교수님은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 상황이 좀 어렵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제 특정 교회죠. 신천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전체 환자 발생이 한 60% 넘게 신천지 교회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분들이 진단되기 전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지역사회 감염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뭐 폐렴으로 병원도 입원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여러 번 빈번하게 발생해서 대구 지역의 대학병원들 몇 개소와 그다음에 2차 병원들에 해당되는 병원들 심지어 의원급들도 환자가 다 지나간 공간들이 돼버려서 지금 그때 그 환자들로 인해서 병원 내 감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좀 기능을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환자에 대한 부분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겼지만 네. 일반적인 진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좀 진료받을 공간들이 마땅치 않은 상황들이 벌어져 있어서 네. 그러니까 대구 지역 자체가 꼭 무슨 무이총 같은 상황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그 상황이면 네. 어떻게 해야 이걸 뭐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환자가 발생했던 병원들을 빨리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병원 안정화 정책들을 펼쳐서 일단은 병원들이 빨리빨리 이제 재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넘어갈 수 있게끔 충분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뭐 만약에 의료 인력들이 필요하다면 아직까지 여유 있는 쪽에서 뭐 자원봉사자든 아니면 뭐 군의관이든 공보이든 파견을 해서 그 병원들이 회복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들이고. 네. 이미 발생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중증 환자가 많다 보니까 사망률이 높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중증 환자 진료를 잘 받을 수 있게끔 빨리 타 지역에서라도 일단 중증 환자 진료가 가능한 형태로 빨리 그런 환자들을 흡수해주는 전략들을 해서 대구 내에서의 그런 의료 시스템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게끔 다른 지역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거의 뭐 총력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는데 네.
일부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거의 뭐 확진자의 80% 넘게 몰려 있으니 지금 이거 못 막으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아예 이 지역에 대한 봉쇄를 하는 게 더 국가 전체적으로 봐선 맞는 거 아니냐. 조금 과도한 주장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반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봉쇄를 하실 건지를 묻고 싶어요. 예, 거꾸로. 네네네. 우리나라 같은 이제 사회에서 그런 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그런 정책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네. 일단은 이제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주 동안 외출 자제 해놓은 상황으로서 일단은 추가적인 노출이 없게 막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뭐 학교를 휴업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못 가게 됐을 때 아이들 돌보는 거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주고 유급휴가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황들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특히 더 중요한 거는 호흡기나 발열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일단 집에서 나오시면 안 되게끔 확실하게 조치가 돼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단 병원으로 바로 찾아가지 말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1339 연락을 해서 본인이 진료받을 수 있고 검사받을 수 있는 데를 가서 진단을 받아서 혹시 확진자면 빨리 격리. 확진자가 아니면 일단은 자가격리 좀 더 유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상황들을 빨리 이제 선순환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봉쇄보다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가야 되는 게 봉쇄를 한다고 해서 봉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봉쇄를 어차피 뭐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차라리 이럴 때일수록 더 시민들의 협조가 그래서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시민의식도 중요하고 또한 그분들이 집에서 쉬려고 할 때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회사라든지 아이들 돌보는 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나 이런 데서 확실하게 대안을 얘기해서 그런 것들이 확실히 해결이 돼야 집에서 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마련도 하고 정부에서 그런 부분도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뭐 많은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혹시 끝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거는 어떤 건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쟁이든 아니면 뭐 전문가들끼리의 뭐 의견 차이든 간에 일단은 뭐든지 가장 지금 상황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 그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고요. 특히 시민들께서 먼저 움직여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시민들이 일단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쉬는 거, 또한 사람 많은데 자지 않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공중 집회라든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셔서 어떻든 1, 2주 정도 잘만 지켜서 행동을 해주시면 그런 대구 지역의 어떤 유행 상황이 종료되기 시작하면 다른 지역도 그에 대한 압박들이 많이 감소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 온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뭐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좀 지켜주셔야 될 것들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요. 이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대구 지역 의료 시스템 과연 이거 다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병상 확보도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현재 얼마나 준비가 됐고 또 앞으로 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속보 하나가 좀 들어온 거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 병원에서요. 치료 중이던 확진자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망자가 8명으로 늘어났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공동대표시죠. 우석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우석균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자, 지금 뭐 안녕하세요나 뭐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참 나누기도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혹시 사망자 8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은 지금 이제 들으셨죠? 예, 지금 들었습니다. 네. 더 늘어날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게 가팔라질 가능성을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쭐 수 있겠습니까? 제일 지금 많이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병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들인데요. 네.
입원해 있던 환자들과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들, 이 환자들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 연령별로 사망률이 많이 달라서 지병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연령별로 사망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사망자가 8명으로 늘어났다는 소식도 좀 전해드렸고 확진자는 더욱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833명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그 확진자 중에 대부분 상당수가 이 정신병동 입원해 있던 그 환자들이잖아요. 청도 대남병원. 네네. 네. 정신병동 이곳에 확진자가 몰렸고 또 사망자도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감염병이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의 민낯을 다 드러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제 숨겨져 있던 그런 모습들을요. 이게 수용형 폐쇄형 정신병동 환자인데요. 우리나라의 정신의료 체계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환자입니다. 네. 제일 첫 번째 사망자가 20년 동안 갇혀있던 분이었었는데요. 네네. 근데 사실 정신병동에 20년간 갇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되나라는 것들을 물을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그 정신병동이 전체가 감염되었고, 즉 101명인가 102명인가 확실치 않은데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환자가 감염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이 바이러스 밀도가 매우 높은지 알 수 있고요. 네. 되게 이제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쪽에는 온돌 병실로 되어 있는데 한 병실당 6명에서 10명 정도가 거주하고 창문도 매우 좁고 이렇게 밀집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정신질환 환자들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요. 네. 바이러스 정도가 현재도 매우 높다고 알려져서 저희가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수치가 높은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 바이러스 밀도라고 하는데 바이럴 로드라고 하는데요. 네. 그게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안에 있는 환자들도 사실 코호트 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그 병원에서 소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코호트 격리 방금 말씀 좀 주셨는데 그 코호트 격리에 대해서 뭐 의료인이 아니신 분들은 또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좀 쉽게 풀어주신다면요. 코호트란 말 자체는 같은 시각에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그룹 이런 것을 뜻하고요. 네. 이번의 경우에는 한 시간대에 그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환자들 네. 또는 그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을 코호트 그룹이라고 부르고 코호트 격리는 그 자리에 있던 환자들을 그대로 격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폐쇄병동에 있으면 당연히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도 당연히 높아 보이긴 하고요. 근데 폐쇄병동이라는 게 청도 대남병원만 있는 게 아닐 테고 전국에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그러면 누군가가 조금만 바이러스 확진자라든지 바이러스 감염된 분이 혹시라도 거기에 이제 접촉하게 되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폐쇄병동은 당연히 또 바이러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기 좋은 상황이기도 한 거죠. 네, 그 다른 수용형 정신병동이라든가 네. 또는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경우는 노약자고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또는 자기 조직이 안 돼서 증상을 호소하기가 힘들어서 네. 폐렴으로 이미 발전했는데 잘 모르는 즉 의사가 의사의 손길이 하루에 한 번도 회진을 안 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환자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요양병원들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요양병원은 좀 덜하겠지만 네. 요양원 같은 경우가 이제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그 음압병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구축돼 있는 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음압병동 지금 부족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유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대남병원을 크루즈선의 비유를 일본 크루즈선하고 비슷하다라는 비유를 하는데요. 네.
사실 크루즈선보다 더 합니다. 즉, 그 환자들은 격리자들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환자들은 다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환자들입니다. 정신병, 정신질환자들이 모두 다 환자들인데 네. 6명씩 20명은 좀 중증 환자들은 20명을 바깥으로 이제 이송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약 90명 정도를 온돌방에다가 6명, 뭐 10명씩 가둬놓고 이렇게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 같은 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다가 모아놓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다른 환자들에게는 1인 1실의 음압병실에다가 다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만일 그 병원에 누구 어엿한 집안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 있었으면 그렇게 놔뒀겠습니까? 저는 이건 그 약자를 네네. 이렇게 많이 사망하게 만든다는 것이 대한민국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따라서 이 환자들의 경우 당장 이 바이러스 밀집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그 밑에 있는 일반 대남병원의 일반 병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는 요양병원 이런 환자들을 소개해서라도 1인 1실로 이 환자들을 제공을 하고 꼭 음압병실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1인 1실로 제공을 해서 네. 그들에게 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면 네. 크루즈선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그 병원에서 더 많은 사망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라신 건데 그 네. 대남병원 같은 폐쇄병동에서 집단 감염 발생하는 이런 상황을 혹시 방역 당국에서는 뭐 저희야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겠습니다만 방역 당국 같은 데서도 예상은 못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예상을 했든 못했든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대처할까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어떤 무슨 문제라든가 책임 문제라든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문제는 나중 문제고요. 네네. 지금 당장 이들에게 정신질환자들에게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1인 1실로 하고 그다음에 네. 그 5층 병동은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1인 1실 할 만한 병상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많이 강조했었는데요. 공공의료 병원이 자체가 적기 때문에 네. 1인 1실 음압병실은 이미 모자라고요. 네. 전국의 국가지정 음압병실이 198개였고 그다음에 민간병원을 다 동원해도 뭐 800몇 개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환자가 800 몇 명이 더 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800 몇 개라고 했을 때 음압병실이 다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결국 대구의료원이라든가 경북에 있으면 포항의료원 뭐 다른 이제 의료원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서 네. 그 병원에다가 이제 다 입원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다 입원시키면 거기서는 음압병상이 없어도 네. 1인 1실로 어떻게든 할 수가 있겠죠. 또는 1인 다인 1실로 하든지요. 네. 어쨌든 공공병원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병원이 부족한 뭐 구조적인 문제는 당연히 이제 추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기존의 병원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뭐 감염된 의료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의료 공백 생기는 것 아니냐. 이제 그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의료가 가다 보면 다른 의료를 못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집중적으로 하는 의료조차도 부족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좀 해야 됩니까? 따라서 현재 정부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서울 의료원이라든가 대구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코호트 전담병원을 편성해서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소개시키고 아예 코호트 전담병원을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대표님께서도 지금 상황들 한 말씀만 더. 네네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투트랙으로 하다 보니까 네.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영월의료원에서 저희 이사장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영월의료원의 진폐 환자들 50명을 어디로 보내라는 말이냐 이런 전화를 해오셨어요. 네. 그런 차라든지 이 평소 때 그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던 공공병원에 환자들을 다 소개를 해보니까 이 공공병원에 원래 있던 소외되어 있던 환자들을 받을 곳이 그 환자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네. 이 환자들을 그 다른 병원으로 보낼 때 이 환자들을 받아주도록 정부가 보장을 하고 정부가 다른 병원 민간 병원에 네. 이 공공병원에서 소개되는 환자들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료기관들의 뭐 명령이 됐든 혹은 뭐 권고가 됐든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또 의료기관들이 잘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함께해 주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님이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는 신천지. 수도권의 자치단체장은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신천지 교회를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가진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입니다. 지금 경기에서 심각으로 격상이 됐는데요. 예. 지금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지 방역대책반의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사실 컨트롤 타워가 돼서 모든 걸 다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게 되겠지만 이제 그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되니까 예. 이게 중앙정부에서 모든 걸 다 통제하기가 힘들어지죠. 지금 그 신천지교나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알려온 걸 보면요. 17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천지교와 또 그 부속기관의 목록과 주소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다 폐쇄하거나 방역 조치를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게 현재 이 신천지교가 전국적 확산에 지금 아주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신천지교의 특성상 굉장히 은밀한 장소와 또 은밀한 그 모임을 계속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명단이나 이런 거를 예. 내부 제보거나 아니면 뭔가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예. 확보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기묘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지 특정 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교이기 때문에 폐쇄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천지교가 바로 이 전국적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법률에 따라서 선제적 폐쇄와 또 즉각적인 방역이라는 예. 그런 행정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경기도 내 신천지 시설 폐쇄를 가장 먼저 결정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달받은 명단은 239곳인데요. 예. 저희가 제보나 자체조사, 시군협조 또는 뭐 전문가들 자료 등으로 확인해 보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알게 된 건 281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어떤 전문가분께서 말씀드렸었는데 통지받은 것하고 저희가 파악한 거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일치하는 게 한 100여 개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따로 하고 있고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2월 23일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현재 어제 아침 9시까지 제보된 게 780건입니다. 물론 뭐 중복된 것들도 있고 약간의 오해들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역시 시민들의 제보가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본부가 예. 아시다시피 경기도 과천에 있는데 저희가 본부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과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일단 그분들 태도는 말로는 협조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요. 질본과 얘기할 테니까 우리하고는 뭐 직접 얘기하지 않겠다. 명단 얘기도 질본 감안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말은 협조하고 있는데 내용으로는 아직 협조를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검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누가 맡게 될까요? 1번 정세균 국무총리, 2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네, 퀴즈가 굉장히 쉽군요. 더 힌트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다 맞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영진 고정으로 가자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직 문자 숫자가 좀 부족합니다. 만약에 진짜 원하신다면 조금 더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6시 2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